영상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이 FOMC 회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1.81% 그리고 코스닥이 0.68% 지금 계속해서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이것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일봉 차트상 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다우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보면 다우와 나스닥처럼 온도차가 좀 심한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 이 뉴욕 증시 하락에도 이 아시아 증시 장중 미 지수 선물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지금도 오후 8시 55분인데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1.15% 상승, S&P 지수 선물도 0.93% 상승. 오늘 국내 증시 정주장 시간에 하루 종일 이렇게 미 나스닥 선물 지수와 S&P 선물 지수가 계속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이 중화권 증시, 오늘 상해 종합 지수가 2.62%, 그리고 홍콩 H지수도 5.49% 이렇게 급등세를 보인 점이 국내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울러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양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이제 코앞으로 FOMC가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페드 이 연준이 11월 FOMC 회의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모습이 우리가 다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회의부터는 시장은 인상 속도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면서 좋은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이며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모습의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최소한 11월 달에는 0.75%포인트는 기정사실화된 거지만 12월 달에는 뭐 0.5% 빅스텝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시장에 지금 많이 풀린 상황이죠.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준 위원들, 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 인상 나오고 나서 연준 위원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피벗, 즉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젠 시장은 실망성 매물도 나올 수 있으므로, 지금 0.75%포인트 인상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연준 의장 포함한 연준 위원들이 어떠한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1월 달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모두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12월 달에는 그보다 좀 낫지 않을까, 좀 속도 조절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증시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이 이 7월 달에 한번 겪었죠. 그렇죠? 이때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FOMC 회의 이후에 다 그러한 기대감에 증시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 강하게 얘기했죠. 1차 우리의 목표는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2%내로 잡는 목표를 달성을 할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젠 그러한 발언이 나오고 지수가 또 쭉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중요한 것은 뭐 0.75%포인트 인상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언이 어떤 모습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앞으로의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완강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다가가기 위해서 완강한 모습을 나타내는지, 거기에 따라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기대감에 지금 오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지수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발언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증시는 출렁일 수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며 지금 바로 FOMC 회의 이후에 나오는 코멘트를 꼭 집중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를 또 한번 보게 되면 이제 91 이평선 주봉상 그렇죠. 이제 20주선에 이렇게 5번째 테스트하는 구간까지 이렇게 한 발 더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상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 91 이평선하고 이젠 1%가 채 나지 않습니다. 1%만 상승하면은 좀 못 미치더라도 91 이평선을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 91 이평선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단 계속해서 일봉 차트상 91 이평선 주봉으로 봤을 때는 20주선 이것을 1차적으로 저항 라인을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하단 라인은 51 이평선을 지금 계속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1차 51 이평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21 이평선도 이제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돌렸죠.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조금 더 51 이평선을 만약에 이탈한다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돌린 기울기에 21 이평선까지 열어두는 전략도 2차 라인으로 삼고 대응을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51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대비 상승률이 좀 미비하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단 1차 라인은 51 이평선 그리고 2차는 마찬가지로 21 이평선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저점 라인을 아직 터치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키 맞추기가 나온다면 또 연준의 그러한 호재성 뉴스, 피벗, 정책 전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완화론이 나온다면 또 한번 이런 코스피와 키 맞추기로 관련해서 상당히 가벼운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면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마찬가지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51 이평선 위에 있다면 1차 라인을 계속 51 이평선 잡아두면서 시장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도 차트지만은 FOMC 회의 그 이후에 나오는 연준 위원들과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초점을 꼭 두시고 시장과 종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